저기 민주당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지난 토요일 이해찬 전 총리 연결식 이후에 곧바로 다시 발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이 합당에 반대한다는 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이고 지금 프롬프트에 띄워져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고요. 이건 정례회의인데요. 사실 정청래 대표가 22일 날 합당을 전격 제안한 이후로 흔히 말하는 완전체로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때 23일 날 현장 최고위원회부터는 그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이 3인이 이 합당에 비판하면서 참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최고위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당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제안 철회를 요구했으나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중심의 합당이 아닌 혁신당 DNA 유지 합당 논의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혁신당을 흡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명분 실리 모두 의심스럽다. 그리고 민주당 행태에 정의 안 간다 이런 굉장히 발언이 수위가 높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가 20년에서 30년 구상을 갖고 있느냐, 지방선거 전략도 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구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해찬 대표가 그렇죠. 대표 시절에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빌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은 원래부터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합당에 대해서 반대했고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네. 크게 새롭진 않은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한준호 의원 네. 대표적인 친 이재명계 의원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맞습니다. 분인데 예. 한준호 의원이 합당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게 이 청와대하고 지금 간극이 좀 큰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좀 뉘앙스를 강하게 비쳤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명확하게 정청래 대표는 혁신당에 한 합당 제안을 여기에서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요.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가 무엇인지 후보연대, 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뉴시스 보도였었는데 네. 거기에 민주당 의원하고 국무위원으로 표현되는 네. 국무위원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카톡 메시지가 또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거기서도 이게 청와대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네. 게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예, 미략설이라고 나온 게 그 사진이 출발인데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저 보낸 주체하고 받은 주체가 누구냐 가지고 아주 설왕설래. 지금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저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낸 사람은 분명히 민주당 의원이고요. 받은 사람은 국무위원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썰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손이 일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손을 모양으로 봤을 때 누구다라고 보낸 사람은 특정이 된 상태고요. 대단하네. 취재 기자들 저도 올해 출입했습니다만 저 의원이 딱 의원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원이고 받은 사람은 국무위원이라고 하니까 국무위원 중에 이 민주당 소속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 정도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뭐 저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이런 그 입장문 이런 내용을 공유합니다.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라고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텔레그램 보냅니다. 미략 타격 소재, 미략 여부 밝혀야, 이렇게 보내니까 받은 쪽에서 저 손가락이 나온 의원이 일단 지방선거전에는 급히 해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이라고 보통 부르니까요.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국 대표가 합당을 한 뒤에 공동 대표를 하는 것이 미략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 합당을 반대하는 쪽에서. 그리고 여기서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다는 것은 뭐 다양하게 뭐 다른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합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 것처럼 몰고 가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애초에 합당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이 합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뜻이기도 하다라는 보도와 함께 처음에요. 애초에 과 함께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걸 의원총회에서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청와대하고는 교감이 없었던 것이고 정청래 대표의 단독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으로 문자를 보낸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맞나라는 조금 이제 그 의문은 있었지만 그래도 합당은 되겠거니라고 했었는데 그 갈등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논의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디테일을 빼놓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당이 추진하는 일이 잡음이 최대한 적게 건강한 논쟁 속에서, 토론 속에서 잘 진행되도록 하는 거가 이제 당 대표의 리더십이죠. 근데 지금 해나가는 걸 보면은 결국 이제 내용은 없고 사람을 편가르게 해가지고 정체성을 부여한 다음에 이현주는 반 정청래니까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저마다 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편, 이 사람은 요 편, 편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 당대표의 책임이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논쟁이 흘러간 거는. 왜 그러냐면 모든 논의에 있어가지고 뭐 절차적인 정당성 이걸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례적인 절차로 하게 되면 의심을 사죠. 항상. 왜 저렇게 하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텔레그램 메시지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이제 미략이라는 단어가 좀 강렬하다 보니까 거기에 꽂히는데 당명, 나눠먹기 이거 안 된다라는 워드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디테일 중에 핵심이거든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했을 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원들 중에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흡수합병을 생각했어요.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크고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작은데 지지율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냥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 당신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지. 예를 들어서 뭐 조국민주당이라든가 민주혁신당이라든가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원들은 당명 변경 절대 동의 못하고 그리고 나눠먹기라고 표현되지만 이제 공천 예를 들면 뭐 재보궐이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거기 중에 일부는 전략공천으로 조국혁신당 쪽에 나눠줄래. 이런 거 민주당 당원들이 누가 용인하겠어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자네들 어려우니 우리 당에 그냥 들어와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합당 뭐 언젠간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 DNA를 보존해야 된다. 뭐 당헌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DNA 보존이라는 거. 그럼 이건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정치인들은 공천 지분 달라는 얘기일 거야. 저 뭐 당헌, 당명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결국 공천 지분이고 그리고 조국 대표가 어디에 공천되는지가 핵심일 거야. 유혹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근데 굳이 조국 혁신당에게 저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는 반대급부가 뭔가 있을 거야. 정청래가. 그게 뭐 이제 정당대회에서의 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을 빼놓고 그냥 뭉개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 디테일 가지고 공격하는 거. 이거 어떡할 거야? 당명 어떡할 거야? 지분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 논의가 이렇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필연적으로밖에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근데 조국혁신당도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당명 바꾸자고 한 적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 하자고 한 적 없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인 셈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혜민 혁신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을 묻기 전에 집안 정리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민주당 내부. 예, 내부 권력 싸움에 혁신당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수위를 높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지금 분위기가 별로 썩 좋진 않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당을 하겠다고 하는 당사자끼리 이런 말이 오가는 거는 분위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썩 좋지는 않은 것이죠. 뭐 이것과 관련돼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박지원 대표가 사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당명을 바꾸자 또는 뭐 공동대표제를 하자. 다행히 조국혁신당에도 경고했지만 이건 구정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 부르는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이건 구정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옛날 통합 때는 이런 구태 정치가 비일비재했지만 지금 이런 정치하면 당원도 국민도 화를 내고 통합은 물 건너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왜 제가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꺼냈냐면 통합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그러니까 합당을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박지원 의원이거든요. 아마 조국 대표가 사면 받고 난 그 직후부터 물론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지역 사정도 있습니다. 목포 쪽이 본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추정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대표가 가장 먼저 나서서 합당이나 통합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압승을 위해서 이게 네. 그 합당이 명분인데 그럼 지방선거 6월 3일 날 있고 네. 그러면 합당은 그 전에 돼야 되잖아요. 그 네. 전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합당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정청래 대표의 플랜은 합당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공천 이런 내용은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죠. 이제 협상을 할 일이지 당원들에게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뭐 공론화 시켜가지고 찬성 반대 그러면 합당 아예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뭐 그런 거 없다. 그럼 다 경선 원칙이고 아직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해서 뭉개버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쟁점으로 다 올라와 버리니까 합당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하우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럼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뭐 조국 대표에게 다 일임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그냥 우리 백기 항복하고 다 들어오라는 거네. 정치 그만두라는 얘기네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디테일을 얘기해봐라고 요구하는 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쟁이 더 커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시한을 정해놓고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합니다라는 논쟁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불가능한 미션이 돼버리는 거고 시간을 두고 진짜 합당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뭐 계속 제안해봐, 설득해봐. 그리고 뭐 지방선거 공천 나누기, 지분 나누기 이런 거 없어. 우리 진정성을 믿어줘.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제는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당원들에게는 그러면 선거 끝나고 해. 선거 끝나고 하면 되지 그러면 진짜 그게 진정성 있는 거면 선거 끝나고 해봐 혹은 전당대회 끝나고 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만약에 합당 논의만 있었다가 합당이 안 된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모르겠는데 조국혁신당은 아주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끝나고 나면 합당할 당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네. 가뜩이나 그 득표력이 높지 않은데 아주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좀 조국 대표가 협상을 잘해서 많이 좀 챙겨와 봐라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그걸 용납 못하는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밀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서 협상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 변화된 10년, 20년 전의 정당하고 지금 정당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 밀약도 없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논의 정도만 하자는 정도였지.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신장식 최고위원이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조국 대표를 정청래 대표가 갑작스럽게 조국 대표를 만나자고 한 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을 했다. 그게 20
3일인가요? 그 발표를 하기 바로 전날 오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건조하게 그 신장식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는 미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취재는 되고 있는데요. 다만 모르죠. 확실치는 않죠. 그런데 조국 대표나 지금까지 그 조국혁신당이 걸어온 이 경로를 보면 미략으로 이것을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그 정도로 이렇게 노예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히려 좀 순진한 편, 뭐 순수와 순진을 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진한 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래서 이게 무산됐을 때 그러면 영향이 어떠냐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는 추론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손해는 조국혁신당이 보는 건 맞거든요. 그럼 이득은 누가 보느냐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사실 이득은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선거에 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을 때는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호남이거든요. 그러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석권하기 유리한 고지로 가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당대표가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애초에 이 합당이 나왔을 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추론하건대 이 합당 그때 속보로 나와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추론하건대 이 합당의 결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정청래 대표라고 말씀은 좀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산됐을 때도 어쨌거나 주판을 튕겨 보면 그렇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내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오늘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1인 1표제에 관련한 당원 투표가 오늘 내일 진행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이 합당과 관련된 뭐랄까요 분기점을 이루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내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간담회를 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올지는 조금 이따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안에 정책의총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총 다음에 17개 시도당 토론회도 동시에 열릴지 아니면 조금 더 수년해서 열릴지는 이번 주 여론을 아마 지켜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책의원총회 17개 시도당 토론회가 뭐 기간을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수년해서 길어지지는 않고요. 가급적 빨리 열릴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10시부터 중앙위원회 행사가 좀 많네요. 10시부터 중앙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중앙위원회에서는 1인 1표제 투표를 합니다. 1인 1표제 투표를 이틀이나 합니다. 이틀이나 하고 지난번에 권리당원 투표에서 사실상 8할이 넘는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거든요. 중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인 1표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합당의 반대의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더라도 합당의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분석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뭐 같은 말 반복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론을 좀 보고 결정할 것으로 지도부는 좀 그렇게 어쨌든 이번 주가 있습니다. 이 합당과 관련한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맞습니다. 주겠군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알겠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